자, 한국 사회가 정말 무섭게 변하고 있죠. 모든 게 바뀌고 있는데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아플 때마다 찾는 우리 동네 의원들은 과연 괜찮을까요? 미래를 제대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미래의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이게 무슨 거창한 정책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과 제 가족의 건강에 달린 정말 우리 삶에 직결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1차 의료라는 말부터 확실히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동네 병원, 동네 의원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감기약 처방받는 곳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요.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리고 사는 동네 사정까지 잘 아는 의사가 중심이 돼서요.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막아주고 또 아플 땐 치료하고 나아가서 꾸준히 관리까지 해주는 말 그대로 우리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문인셈이죠. 근데 왜 하필 지금 1차 의료가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 때문입니다. 바로 엄청난 속도의 고령화, 그리고 주변에 한두 명씩은 꼭 있는 만성질환 환자들의 증가. 이 두 가지 거대한 파도가 지금 우리 의료 시스템을 정말 강하게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고민 우리만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다른 선진국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세계로 눈을 돌려서 그들의 해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 핵심 전략이 눈에 띄더라고요. 첫째는 아예 시스템의 틀을 바꾸는 거고요. 둘째는 바로 돈의 흐름, 즉 의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전략부터 보시죠. 바로 팀 기반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더 이상 의사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나 홀로 진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 영양사 같은 여러 전문가들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여서 환자 한 명을 입체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국과 일본인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법으로 통합의 의료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서 동네 의원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버려요. 그리고 이걸 지역 복지 서비스랑 연결하는 거죠. 반면에 일본은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환자가 사는 바로 그 동네 안에서 의료, 돌봄, 예방까지 말 그대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촘촘한 그물망을 짜고 있어요. 방향은 같아도 방법이 이렇게 다른 거죠. 자, 두 번째 전략은 훨씬 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돈의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병원에 자주 갈수록 진료를 많이 할수록 병원이 돈을 버는 구조였잖아요. 이걸 바꾸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치료했나가 아니라 얼마나 환자를 건강하게 잘 관리했나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진료의 양이 아니라 질에 초점을 맞추는 변화의 핵심입니다. 프랑스를 볼까요? 여기선 예방 활동을 잘하거나 만성질환 관리를 잘하면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더 줘요. 성과 연동 지불제라는 건데 일 잘하면 보너스 주는 거죠. 캐나다는 더 재밌어요. 환자 한 명당 얼마 이렇게 미리 돈을 주는 인두제 같은 모델을 써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선 이 환자가 병원에 자주 오게 하는 것보다 아예 안 아프게 건강관리를 잘해주는 게 더 이득인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 얘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다른 나라들 사례를 봤으니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과연 우리의 성적표는 몇 점일지 한번 데이터를 통해 냉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요, 뭐랄까 정말 극과 극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진짜 잘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강점이 있는가 하면 이건 좀 문제인데 싶은 약점도 동시에 드러나거든요. 아주 흥미로운 그림이죠. 자, 좋은 소식부터 볼까요?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한국의 고혈압 조절률 무려 53%예요. 이건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상위권, 거의 탑 클래스입니다. 심지어 세계보건기구 WHO가 칭찬할 정도니까요. 적어도의 고혈압 관리 하나만큼은 우리가 이미 월드 클래스라는 거죠. 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세계보건기구가 보고서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정말 모범 사례다라고 꼭 집어서 언급할 정도입니다. 이건 우리 동네 의원들이 이뤄낸 정말 분명하고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죠. 하지만 이게 과연 전부일까요? 이제 동전의 다른 면을 한번 봐야 할 시간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고개가 갸우뚱해지실 겁니다.
고혈압, 당뇨, 천식 이런 병들은 사실 동네 의원에서 잘 관리하면 입원까지는 안 가도 되는 병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병들 때문에 입원하는 비율, 즉 예방 가능한 입원율이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더 높아요. 잠깐만요. 아까 고혈압 관리는 세계 최고라면서요. 근데 고혈압 때문에 입원하는 사람은 더 많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 동네 의사들이 실력이 없다, 뭐 이런 단순한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워낙 병원 가기 쉽고 또 건강보험 제도상의 여러 복잡한 이유들이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큰 병으로 악화되기 전에 미리 막아주는 예방 기능, 그리고 한번 진단받으면 꾸준히 돌봐주는 지속관리 기능. 바로 이 두 부분에 뭔가 보완할 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기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고서가 내놓은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 시스템, 지금도 충분히 훌륭하다. 그러니 다 갈아엎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세계적인 강점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전면 교체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적응하고 우리가 잘하는 건 더 잘하도록 강화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4가지 핵심 방안이 제시되는데요. 하나씩 볼게요. 첫째, 동네 의원을 그냥 진료만 보는 곳이 아니라 지역 주민 건강의 중심 허브로 키우자는 겁니다. 둘째, 아까 봤던 것처럼 의사 혼자가 아니라 간호사, 영양사 등 여러 전문가가 팀으로 환자를 돌보도록 하고요. 셋째,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돈의 흐름을 바꿔야겠죠? 치료보다는 예방과 관리에 더 많은 보상을 주는 스마트한 지불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를 정부가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의사회나 지자체가 스스로 주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자는 겁니다.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요약됩니다. 남의 옷을 그냥 빌려 입지 말자는 거예요. 외국 제도가 좋아 보인다고 무작정 따라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는 것, 우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외국의 좋은 점들만 쏙쏙 골라서 우리 몸에 꼭 맞는 우리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미 월드 클래스 의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다가오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끄떡없는 미래에도 통하는 의료로 한 단계 더 진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바로 지금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